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국문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명회예요.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상당히 절대다수적으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방금 여러분들이 질문 가장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군무원 국어 공부법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군무원 국어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거, 공부라는 거. 그 공부라는 게 뭐 학문이란 무엇이냐, 뭐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단기간 동안 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인 가성비 좋은 공부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교육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학교 교사도 했었고 했던 사람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잘 들으신 다음에 참고해놨다가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군무원 설명회니까 뭐 어저께도 제가 뉴스 봤어요. 군무원 처우가 어떻다 저떻다. 어저께 저녁에 SBS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처우가 어떻고 당직이 뭐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딱 하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군무원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군무원은 크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요즘에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저기 제가 노량진에 출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러 다니는데 노량진에 사람들이 많이 줄긴 사실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좀 줄긴 줄었는데 다 알고 계실 테고 여러분들의 이미지 뜻이 있으니까 지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나중을 보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죠. 그리고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 되시길 진심으로 이거는 뭐 학원의 발전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저는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내 위치에서 확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작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갑자기 강의하다가 중간에 내려왔었거든요. 학원에서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하지만은 50 넘어서 여러분들은 제 지금 74년생이거든요. 50 넘어서 여러분들은 더 대우받는 것이 공무원직 아닙니까? 그렇게 나중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은 자기소개서 있죠. 제가 담당하거든요. 나중에 면접 때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막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왜 문장이 이러냐 실제로 유료 면접 받아가지고 첨삭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글 엉망 써오니까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하지만 이제 첨삭 없어졌어요. GPT가 대신하면 돼요. AI가 대신해요. 누가 그거 쓰고 있습니까? 예? 발 아프다고 신발 신고 다니면 장애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퇴근하고 편한 마음에 넷플릭스 켜고 라면 먹으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편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나중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꼭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어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이제 7월 15일 날 시험이죠. 아직 빈칸이에요. 하지만은 2020년까지 최근 3개년 정도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2019년까지는 국어 시험 문제가 공개가 안 됐다가 모든 군무원 시험 문제 공개가 안 됐다가 2020년부터는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왼쪽이 9급, 요 오른쪽이 7급인데 이번에 그래도 좀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많다고 했으니 그래도 공무원 시장에서 1년에 크게는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방직 시험을 치렀죠. 지방직 시험 치른 날 서울시도 같이 있었는데 국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는 서울시도 따로 있었는데 적어도 국가직하고 지방직 시험을 한번 풀어보시면은 군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쪽은 당연히 이렇게 비문학이 가장 비문학이 가장 대세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의 큰 방향은 비문학이 대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 생활국어라 그래서 화법하고 작문 쪽이 대세예요. 하나 여기서 끊고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는 당연히 국가교육기관 이런 데서 이렇게 출제해라 저렇게 출제하라는 출제 목표, 출제 단원, 학습 매뉴얼이 있어요. 출제 매뉴얼이. 공무원의 출제 매뉴얼과 목표는. 그리고 거기 타고 분리되어 있는 군공무원인 군공무원의 출제 매뉴얼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달라요. 누가 출제위원으로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매년 다르고 단지 이제 보면은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부터는 오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논란의 거리가 없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뭐 공무원 시험 그 교재라든지 제 책 혹시라도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군기잡기 교재, 군무원 기출문제 국어 문제집 그거 보면은 표가 다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고 화면을 넘어가면 주요 단원이 있어요. 요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일단은 다 아시듯이 군무원 국어시험은 9급하고 7급하고 문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25문제 선택지 4개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20문제, 우리 군무원은 25문제, 그리고 선택지는 4개.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선택지가 5개로 구성되어 있는 뭐 국회직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선택지 4개. 하나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게 9급하고 7급 문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네.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카메라로 보고 있는 온라인 수험생들은 백지 상태일 수도 있어서 그거 좀 감안하고 얘기할게요. 9급하고 7급 중에서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급과 국어 말하는 거예요. 7급의 난이도 차이를 여러분들은 7급이 더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렵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수험생들이 야 많이 틀렸어. 야 적게 틀렸어. 야 얘가 좀 좋아. 싫어라는 기준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9급하고 7급에는 약간의 성격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쉽다 어렵다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공개된 시험 문제인 2020년과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뭐예요? 7급을 더 쉽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거나 다른 데서 강의를 신청하거나 상관은 없어도 9급 전문 강의, 7급 전문 강의를 따로 듣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군무원 국어 전문 강의를 듣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지만 9급 전문 강의, 7급 전문 강의, 국어 말하는 거예요. 를 따로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마라. 그렇게 하는 학원도 없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단답형 문제, 뭐뭇에 대해서 아닌 것은 바로 선택지 1, 2, 3, 4가 예전에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가 이제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단답형 문제보다는 보기 제시형이 많았지만 그래도 군무원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도 문제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많이 상대적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단답형 문제보다 보기 제시형 문제 또는 지문 제시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참고로 이번에 지방직 시험이나 올 상반기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보기 내지 지문 제시형 출제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수능은 단답형 문제가 전혀 없죠. 그치? 다음 중에서 잘못된 건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수능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이 수능을 따라가고 있냐는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군무원 시험도 보기와 지문 제시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은 타 과목보다는 타직렬보다는 단답형 문제가 아직은 그래도 좀 많다. 다음 중 합성어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는 바로 선택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보기하고 지문 제시형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예요? 군무원도 왜 그런 걸 따르고 있을까요?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 국어 말하는 거예요. 그 출제 방향이 따로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지만은 확실한 한 가지 목표는 있어요. 공직에 입직을 했을 때 군무원도 마찬가지겠죠. 요건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의사를 똑바로 말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읽어야 하는 보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짧은 글을 주고 요거 읽은 다음에 너 말귀를 알아들었지? 그리고 시키는 문제에 맞게 반응할 수 있지? 이게 요즘의 출제의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해야 됩니다. 군무원도 그런 방향이에요. 근데 군무원은 이제 출제한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번에 출제하진 않아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보기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문제에서 오류가 없어져요. 보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건 네 생각이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보기나 지문을 읽어야 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자고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4개는 반드시 필수예요. 이 4개가 필수로 동반되지 않는다면 고득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갑자기 나는 이제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왜 면접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면접은 중요할 뿐더러 여러분들 뭐 모든 공무원 시험이 그렇지만 1차적으로 필기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1.5배수 정도에서 1차 합격을 낸 다음에 나중에 최종 합격으로 들어가는데 뭐 지금 제가 면접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꼭 알아두세요. 고득점 받아야 돼요. 알겠죠? 고득점 받아야 돼요.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고득점 안 나오고 간신히 컷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거기 지역이나 이런 거 선택이 어려워요. 진짜 오지로 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한 절반 가까이 그냥 월세로 다 냅니다. 그런 경우 안 당하려면 최대한 고득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최종 합격하는 데 있어서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2019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2019년까지는 1차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다 리셋이 된 다음에 면접으로 1.5배에서 0.5배에서 빼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어떻게 필기 점수를 제로로 하나? 그래가지고 필기 점수가 50점이 들어가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받아야 돼요. 고득점 받으려면 이 네 가지 정도는 충분히 다 챙겨 있어야지만 그래도 좀 고득점이 나오고, 그래도 기술직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정보, 군수, 행정은 이 중에서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나는 단정 지어요. 여러분들 컷 잡고 75, 70몇, 70몇 솔직히 저쪽 동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방직이 10,000명 초반대 뽑는데 한 15만 명 지원했거든요. 이걸 따져가지고 멍청한 바보들은 공무원 10대 1이네. 한 14대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체 평균이고 특정 직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직렬이 되면은 경쟁률 확 올라가겠죠. 뭐 행정직군이나 이런 직군 가게 되면은 뭔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그나마 기술직렬, 정보직렬이나 아니면은 군수 행정직렬이 그나마 그래도 컷 점수가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컷이 70대 중반이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크게 혼납니다. 70대 중반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좋지 않은 머리로 생각하면은 뭐 하나 빼고 대표적인 것이 한자죠. 빼고 빼다 보면은 두 번째가 고전문학이죠. 빼고 빼다 보면은 내가 컷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큰일 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한자 틀리고 고전문학 다 틀리면은 딱 75점 컷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린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 오답이 나와요. 떨어져요. 둘째는 나중에 최종 합격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고득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특히나 요즘에 중요한 거는 군무원이든 일반 행정직렬이든 요거. 세부 단원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색깔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약간 좀 하늘색 빛깔로 나눠놨는데, 이게 거기 카메라 상으로는 잘 두드러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는 것은 한 번 더 색깔을 두드러지게 했거든요.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이렇게 한 이 정도가 좀 세부적인 군무원 국어 시험의 단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바로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어문 규정으로 가고, 최근에 출제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이 좀 악명 높았던 게 2017, 18, 19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전문법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좀 뒤쪽에 하려고 조금 빨리 가고 있는데, 만약에 좀 빠르다 싶으면 이렇게 푸시해 주세요. 그러면 좀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를 뭐 얘기할까요? 일반 학교 문법부터 문장 다듬기 어법까지가 크게 보면은 문법의 단원으로서, 여기까지가 옛날에 한참 보면은 군무원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지식형 문제를 많이 냈던 2018년, 19년에는 참고로 또 추가 채용도 있었죠. 추가 채용 없습니다, 이제는. 추가 채용까지에는 여기까지를 갖다가 군무원 시험에 국어 시험에서 3분의 2 이상을 냈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2019년, 2018년, 2017년 이럴 때는. 그때 그래서 군무원 전문학원들마다 무슨 뭐 어문 규정에 혼란 막 이렇게 막 광고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 중에서 문법부터 어법까지가 적으면 한 3분의 1 정도. 저도 한 3분의 1 정도 예상을 해요. 그래도 크죠. 그렇죠? 그 정도 예상을 해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비문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비문학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답하는 거. 요즘에 수능에서는 독서라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많은 부분을 출제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반드시 출제하는 게 이제 한자가 하나 내지 두 문제. 그리고 고유어, 순어어, 관용어 뭐 여기다 좀 더 있어요. 주제별 어휘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어휘 파트에서만 한 적으면 3문제, 4문제가 나오는데, 이 녀석이 고득점으로 가는 입구예요. 요것들이 정답이 나와줘야지만은 고득점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면접장 가서 좀 마음이 좀 편하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자 성어 100%고 그 다음에 문학이론, 그 다음에 일반 문학 작품 감상 다 나와요. 안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하지만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이렇게 다 골고루 섞어가면서 냅니다. 그래서 25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내년도 7월면 치러질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한 2, 3월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난 단기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라고 해봤자 안 먹혀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가겠죠. 나는 뭐는 제외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는 것으로 8월, 9월 시작한다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많은 양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아까 그만큼의 단원에서 25문제를 내는데 어떻게 학습량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지식형 문제를 많이 냈지만 지금은 연습, 학습이 필요한데 이게 뭔지는 뒤에서. 최근에는 문학, 문법, 특히 비문학을 많이 내는 비중이 사실이에요. 비문학은 반드시 필요해요. 9급과 7급 차이 없고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이 얘기는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군무원 전문 학원을 선택해서 그 학원에 클릭해서 내가 등록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 학원에는 그 해당하는 강사, 해당하는 선생이 자기가 직접 집필하고 강의하는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집이 없다. 그러면 그 학원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 행정 기출문제를 다 섞어가지고 내는 것도 좀 전문성은 떨어지겠죠.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군무원 국어시험뿐만 아니라 일단 군무원의 방향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도 좀 후회가 돼요. 이렇게 저는 한 2000년 후반부터 군무원 국어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군무원 학원에 가가지고 딱 가면은 군무원 학원이 아니라 부사관 장교 학원에서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따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가면은 일단 여자분도 없었어요. 여자분들도 없었고 남자분들만 이제 보면은 장교나 아니면 부사관 출신들 와가지고 이제 군무원 하려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시대부터 강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올해에는 몇 명 뽑을까? 그치? 그리고 군무원은 기본적인 면직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경쟁률하고 실경쟁률하고 다른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가지고 솔직히 내 조카가 자동차 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녀석을 군무원을 시켜볼까 말을 더럽게 안 되는 상애예요. 했다가 모르겠다 해서 안 시켰는데 솔직히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또 3,000명대를 뽑잖아요. 그치? 역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10수년을 군무원 이쪽에서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측을 못하는데 인터넷 카페, 단톡방 이런 데서 찌끄리는 글들이 무엇을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지. 그지? 중요한 건 고득점으로. 노력하면 합격한다고 하는데 요 얘기하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대단한 공부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다가 프리패스 하나 놓고서 1년 과정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보라는 책, 그 다음에 기본, 심화, 기출풀이 단계 들어가면은 거기선 개인의 영역이지 뭐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이미 이 정도까지 오려면 선생님들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어휘는 이거 듣고 비문학은 저기 하고 문학은 누구한테 듣고 이러다가 학원 뺑뺑이만 돌다가 1년이 끝나버리죠. 뭘 대단한 거 한다고. 그치? 중요한 거는 진중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에 진중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내일 까먹고 어제 배운 거 지금 까먹고 1시간 전에 배운 거 또 까먹고 이러면서 완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그래도 우리는 90대가 아니잖아. 평균 점수가. 합격 점수가. 그러니 열심히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해진 건 없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노력하는지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됐나? 화면이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면접 특강 들어가거든요. 예, 면접 중요해요. 면접이 중요한 것은 면접이 50%의 비율을 차지하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면은 이 필기시험 준비하러 1년 공부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붙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 1년 공부한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에이 안 해. 이 그지 같은 세상 안 해. 하면 되는 거고 난 한 번 더 할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좀 미련이 있어.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는 알죠? 예를 들어서 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래? 또 1년의 과정을 충분히 해가지고 공부해도 제시고
아, 6개월 프리패스 신청, 6개월 단기 신청, 패스 신청해가지고 6개월 해도 제시고,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해도 제시고, 그 다음에 나는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했었는데 이번에 시험만이라도 좀 볼래. 또 제시죠. 제가 봤을 때 실전적으로 면접에서 탈락하는 거 이쪽에서는 면탈이라고 하잖아요. 면탈한 사람은 거의 99% 다시 봐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최종 과정에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면접 대단치 않아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공부법 많이 물어봤으니까. 먼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갑시다. 여러분이나 나나, 저도 뭐 대단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국어 정도로 석사로 나왔지만 뭐 석사도 대단한 시험을 봐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운 좋게 좀 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우리는 어제 배운 거 오늘 다 까먹죠. 그렇죠. 오전에 배운 거 커피 한 잔 마시면 까먹고, 그리고 1시간 전에 배웠던 것도 콜라 한 잔 마시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막타고 함하고 다 다람쥐잖아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갑시다. 깔고 갑시다. 진짜로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단순히 암기뿐만 아니라 공부머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경쟁이니까 이 시험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잘 안 와요. 그러니 우리는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본을 깔고 갑시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꼭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요거는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공부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드립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공부에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모든 공부의 시작은 난 이거라고 봐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모든 세상의 공부는 딱 봐도 뭐예요? 아, 스승님께 배우고, 그리고 배웠으면 집에 가서 끄덕끄덕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거는 내 생각에 있어서 모든 공부에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모든 공부는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종류가 나뉘어요. 뭐예요?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무한의 암기 속에 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문법이에요. 문법. 문장 성분, 품사, 단어의 종류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어문 규정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문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학사라든지 비유법이 최근에 군무원 시험에서 화류법이니 은유법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론을 이해하는 것들, 이게 이해하고 정리했으면 암기해야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는 글 요만한 걸 하나 준 다음에, 자, 이걸 읽어요.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비문학이죠. 이런 것들은 읽고 이해는 하지만 암기하거나 정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지문을 2번 다시 볼 일이 없지. 이런 것들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공부도 있어요.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연습하는 공부가 있어요. 얘는 영원히 머릿속에 한번 저장되면 다시는 안 틀리겠지만, 얘는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모레도 연습해요. 하지만 일주일 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런 공부가 있어요. 세 번째, 특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 세상 생판 처음 보는 거. 생뚱맞다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깜냥 이런 거의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쓰면 되는 거. 이거는 이해가 따라 떨어지지만 정리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공부도 있어요. 공부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네.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내가 이 학원에다가 일주일 동안 알아보고 한 3, 4일 알아보고 해서 이 학원이 최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학원에 가가지고 상담도 받고 막상 딱 가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저 강사가 엉망진창이네. 벌써 강의 개강한 지 2주째 됐는데 벌써 휴강하고 있고, 그럼 그 학원 옮겨야 되죠.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 그 책값은.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터디 학원,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공부하려고 했는데 돈 다 냈고 선결제 했어. 내가 한 달 선결제 하면은 10% 할인해 준다고 해서 선결제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새끼가 계속 다리를 떨고 코를 파고 있네. 이거 바꿔야 되잖아. 어떻게? 이건 누가 배상해? 이쪽 공부는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거 좋지. 그래서 꼭 알아둬요.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건 원래 공부에 머리가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 모르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자, 나 프리패스 시작했어. 1강 들었어. 2강 들었어. 3강 들었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는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지만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과 떠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뭐예요? 스스로 자기 공부 속에서 비문학을 하루에 2개, 3개씩 매일매일 풀어야 돼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고유어 한자어를 2, 3개씩은 매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다이어리 딱 보면은 오늘은 문정호 선생님 3강, 4강을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비문학 5개를 풀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정보사회론을 듣기 전에 시간 30분을 내가지고 한자 2개 외우고 이런 식의 자기만의 매일매일 공부가 있어야 돼요. 강의를 듣는 것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문학을 푸는 것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특별한 날에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서로 공부의 영역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러니 미련한 공부 뭐 있어요? 미련한 공부. 오늘부터 열흘 동안은 비문학 박살내기. 오늘부터 3주 동안 한자 마스터하기. 이게 얼마나 미련한 공부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토박토박 나아가죠. 제가 하는 얘기 알겠어요? 이런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저기 학원 홈페이지, 학원 유튜브 채널에 좀 더 있어요.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3주 동안 나는 무조건 문법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코 파는 게, 이 사람이 강의 중에 머리 긁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딴 데 갔단 말이에요. 공부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시험에는 얘가 많이 출제된다고 몇 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알겠지? 참고로 학원에는 제가 비문학 독해 따로 무료 특강도 10강 올려놨어요.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하나. 요건 뭐 때문이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도 꼭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죠?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산수 수학 공부할 때 자, 이제부터 나는 그동안에 못했던 수학을 내가 마스터할 거야. 책 딱 사다 놓고 시작하는데 집합부터 들어가나요? 집합 계속해.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볼 거야. 끝날 때까지 해볼 거야. 그러다가 집합 넘어가고 인수분해 들어가나요? 어릴 때는 그만해. 이 공부에 가장 미련한 거. 잘 봐요.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놨는데 뭐 목표치를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만큼이 목표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문법 공부하고 어휘 공부를 할 건데 어휘가 좋겠다. 어휘를 만약에 총 100개짜리 어휘 프린트를 받았어. 내가 하루에 10개씩 외울 거야.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은 뭐예요? 오늘 10개 외우고 그 다음날 또 10개를 외우는데 어제 배웠던 10개를 다시 암기한 다음에 10개 가면 좋죠. 그래서 마지막 날 열흘 찰 때 마지막 10개를 할 때는 9일치에 90개 10개를 다 암기한 다음에 10개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절대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미련한 공부. 왜?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1일치부터 9일치까지는 잘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80일체, 8일차, 9일차, 10일차는 기억이 흐려지죠. 반복이 안 됐으니까. 그럼 그걸 반복하게 되면 영원히 어휘만 할 겁니까? 잘 봐요. 목표치를 어디로 둘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시작했던 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속 얘를 붙잡고서 매달려요. 얘가 다 돼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평생 앞에만 하다 끝나는 학교에서 오면 맨날 뭐예요? 새벽같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대표적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의 방식이고 성인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가야죠. 그쵸? 행여나 근데 가다 보니까 나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나 그래도 내가 좀 비문하고 좀 했어. 그럼 목표치가 좀 좋아지겠죠. 했던 게 있으니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가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앞에 있는 건 싹 까먹었을 수 있어도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치를 높여야지 얘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를 망설이고 있으면 절대로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 이거 잘하는 사람을 또 찾게 되겠죠. 군무원 국어 뭐 대단하다고 그거 하나 하는데 여기서 적어 듣고 저기서 적어 듣고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알아보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했으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이 바닥에서는 회독이라고 해요. 회독이라고 해요. 어느 사람이나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그거 알아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예능 프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 3명 놓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는 공부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니? 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니? 뭐 나만의 방법, 뭐 교과서 공부 이런 개소리들 다 있지만은 3명이서 똑같이 한 얘기 하나예요. 뭐 반복학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이거 오늘 하고 내일 다 까먹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버리고 그 다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 하면은 다 까먹게 돼요. 스트레스를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내 머리에 대한 내 수준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덜 생기고 진도를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 월수금은 비문학 아침마다 10개씩. 화목토는 고유어 한자어를 아침마다 5개씩. 이거는 변함없지.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강의가 있겠지. 그거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내 한 번의 그 회독은 이번 주 아니지 3월 중순까지 끝나겠지. 그리고 3월 중순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죠. 근데 3월 중순까지 한 바퀴를 다 도는 데는 2달 반이 걸렸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한 달이면 끝나겠죠. 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큰 계획, 작은 계획, 매일매일의 계획. 이해돼요? 공부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어디 있어?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원의 시간표를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현장이든 아니든 간에. 아, 문정호 선생은 월, 모마다 몇 강이 올라오는구나. 그치? 그리고 비문학, 어휘, 문학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공부 속에 쌓여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매일 뚜벅뚜벅 가야 돼요. 필요하면 강의를 얻어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자기만의 세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자기의 전체 상황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한 2번, 3번 정도 반복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어휘를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지금 내가 어휘책을 하나 샀는데 아 이거 다음 주면 끝나는데 다 까먹었지. 이연병하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날은 언제부터여야지. 그래야지 책도 덜 사고 돈도 덜 들이고 그리고 선생에 대한 신뢰도도 생기고 그리고 항상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오늘 정해진 만큼의 단어 2개를 외웠는가? 비문학을 5개를 풀었는가? 절대 이 양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정보사회론 박살내기. 그건 제일 미련한 공부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공부의 양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좀 이해가 돼요? 응? 이건 제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할 것들. 그치? 매일 공부하는 것들. 이건 면접이고. 강의 책들. 그쵸?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 이거 말고 더 있어요. 하면은 안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미련하게 생기고 말투가 좀 바보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은 어휘책이 필요한데 비문학책이 필요한데 어휘 공부 지도가 필요한데 이 학원에 비문학이 없어. 그 학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문학 책을 고르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책만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지금 이제 저는 끝날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제 쉬었다 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외모나 나이가 좀 작아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국어를 가르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요 하나 스트레스도 줄은 거고 요 공부는 잘 된 거예요. 이동훈 선생 잘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분들 잘할 분일 거예요.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잘못되진 않았을 거예요. 빨리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른 거 없이 공부해서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고 싶은 얘기지만 안 돼요. 네, 여기까지.